자, 시험 폭탄 넘어갔습니다. 우리 진 선생님. 네. 저는 중학교 때 그 사회 과목 공부할 때 사회과부도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 세계 지도 보면 그냥 끌렸어요. 모양도 용 같고 이렇게. 그래서 네. 그냥 끌렸는데 오로라를 이제 영상에서 보고 싶다. 직접 보고 싶다. 그거랑 산타 마을 이때 이거랑 그리고 그때 광고 자일리톨 껌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있었어요. 애들이 나왔어요. 엄청 하얗고 피부가 투명할 정도로 하얀 애기들이 웃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좋아했기 때문에 끌렸어요. 애기들 너무 귀엽다. 그런 것들이 핀란드란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한 것 같아요. 아름답고 평화롭고 살기 좋고 자연 친화적인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유아교육 전공을 하게 되고 2011년, 12년쯤에 제가 카페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이민 카페에. 핀란드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얼마 전에 좀 너무 많아서 뭐지 하고 보다가 휴면 상태인 거를 해지를 했는데 제가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직업과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그 주인장님께 그 질문을 남겼는데 주인장 분이 답글에는 그냥 한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왜냐면 제가 전공이 유아교육이고 근데 유아교육이 그곳에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일자리가 돼서 그래서 이민을 좀 알아봤었거든요. 북유럽 쪽으로. 근데 이제 교육 공무원이다. 이렇다 얘기를 했더니 그냥 한국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뭐 처우나 뭐 여러 수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마음을 그때 접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지 경험하신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게 맞겠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었다가 다시 또 그 생각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올라왔는데 또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용기도 없고. 또 그랬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여기 또 와보니까 또 한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공립에 있는데, 유아교육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교사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고, 얼마든지 교육과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하루하루의 행복을 위한 교육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하루하루 행복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행복한가도 자꾸 점검하게 되고. 근데 핀란드란 나라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곳에 가서 해보고 싶다, 겪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마침 또 핀란드랑 우리나라랑 그 교류하는 게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한 달에서 3개월인가? 그래서 그 나라 가서 배우고 또 우리나라 역으로 와서 또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핀란드는 여러모로 자꾸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나라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선 올 9월, 10월쯤에 여행부터 다녀오고 하나씩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험 폭탄 어떤 분께서 받으실까요? 네. 교사라서 그렇지 교사로 이렇게 전달하셨나 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아이들 만나가지고 이제 핀란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항상 누구를 쫓아가고 막 이랬더래서 이게 처음으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이제 이런 해외 여행을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나 이런 것들 전혀 못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영어 울렁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 안 한 지 20년 됐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비행기표도 다 끊었고, 이제 간다고 해서 쉬었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가기 딱 도착했을 때부터 이제 멘붕이었어요.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출구랑 환승구를 잘 모르고 간 거예요. 환승구로 이렇게 갔는데 거긴 진짜 북유럽이라서 사람이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사람이 엄청 많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붙으면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미 올라갔는데 그 밑에다가 소리를 Excuse me! 이래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올라오셔서 아주 엄청 복잡하더라고. 이게 잘못 나가니까 막 열쇠로 막 열고 막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네 그래서 첫날부터 아 그래 그렇게 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엄청 길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 거리였는데 이게 고개가 넘으면 중앙역인데 25일 정도를 트램을 타고 몇 정거장을 갔어요. 그리고 내렸어요. 근데 25일쯤 됐을 때, 야,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 숙소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딱 넘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헬싱키 또 교통비가 장난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래, 이건 계산하지 말자. 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이건 좋은 경험이었다. 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길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같은 길로 숙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엄마 오늘은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그리고 어디를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면 우리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를 도착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긴 계획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오고 그래서 이렇게 핀란드 하면은 정말 제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이 혼자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 갖춰져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누구나 의지할 수 있고 그런데 완전히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이 혼자 딱 그런 경험 그렇게 하게 해준 나라.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러 갔는데 많이 쳤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기 꼭 오고 싶다는 생각했던 게 두 분한테 제가 신세를 졌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러 가서 나 어느 학교라도 가봐야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뭐 가이드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완전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약간 다 보여주기 준비됐을 때 짠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준비 안 된 곳에서 날것의 핀란드 교육을 그냥 그냥 딱 생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그 현지 사람인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갔더니 정말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핀란드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떤 가이드분한테 해서 갔는데 그렇게 이제 도움이 되지는 않고 비용은 비싸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분을 거쳐서 하니까 저희는 30분인가를 늦춰서 갔는데 또 그것도 제가 거꾸로 가가지고 이제 2시간 일찍 나가는데 1시간 한 30분 늦었어요. 30분 늦었는데 네. 그분은 이제 거기는 이제 딱 학교 문이 딱 걸어 잠기잖아요. 핀란드는 이렇게 딱 문을 닫으면 잠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집들이 다. 그러니까 뭐 무릎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2시간을 생으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네 그냥 한 2시간을 보고 이제 저도 이제 너무 당황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사실은 이렇게 질문도 잘 하지 못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네 핀란드 그런 아예 딱 그런 가이드가 계신 교육 그런 기관에서 다 알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가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계속 질문하고 계속 보게 되고 오히려 저한테는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두 번째는 내가 뭘 봐야 되겠다, 뭘 물어봐야겠다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핀란드 교육이 뭐가 좋은가를 제가 봤을 때는 딱 이틀밖에 못 봤지만 네. 그냥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가르치는 거. 그냥 뭐 조용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한 30분을 하시더라도 화도 안 내세요. 그냥 그냥 그런 거가 꾸준히 하는 거.
네, 네. 사실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 몇 번 말했니? 근데 네. 그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3학년 아이들이 이거 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무상보육 1세대예요. 네, 무상보육 우리나라 이제 그 무상보육 1세 딱 시작하는 해였어요. 그리고 그때 딱 스마트폰이 출시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 맡겨지고 너무 어렸을 때 이런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서 그냥 말로는 듣지는 않는 거예요. 동영상을 딱 틀어주면 애들이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했을 때는 들을 줄 모르고 뭔가 동영상이 막 돌아가야지 집중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요 3학년 그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애들은 다 이제 그런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어렵거든요. 나는 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좀 아이들한테 생각하게 하고 이런 화면 없이도 미디어 없이도 아이들이 좀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생각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터가 막 지들끼리 떠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무 말도 안 듣고 막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얘네들이 1학년 때는 아이들이 막 그냥 나가가지고 뒷문을 걸어 잠궈야 위에서 걸어야 되는 정도. 애들 그냥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규칙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튼 현장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막 뭔가를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일관적으로 쭉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마음에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하면 되는 거, 중요한 거 하나를 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보게 돼서 3월 첫째 날 저희 반 아이들 굉장히 심각했는데 요즘에 맨날 칭찬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선생님 말을 들었잖아? 막 이러면서 선생님 소름 돋았어. 막 이렇게 제가 맨날 하는 게 이거거든요. 네. 네네네. 정말 진짜 많이 들어요. 핀란드 여행 가면 엄마들이 애기한테 네. 버스에서 한 30분을 화도 안 내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딱 유모차에서 내리면 애를 집어 던질 것 같거든요. 야! 이러면서 아니면 내리거나 중간에 내려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30분을 하고 내려서 아주 평온하게 유모차를 딱 펴고 아이를 눕히세요. 전 한 대 엉덩이 때렸을 것 같은데 전혀 요동치 않고 그래서 그걸 정말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하자. 그래, 올해는 애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 거 하나만 가르치자. 조용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 하나만 가르치자. 다른 거 말고 약간 저한테는 그런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핀란드였고 그래서 네, 그걸 이렇게 경험해 주시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갔다 오게 됐고 정말 제가 갔다고 하면 친구들이 다 되게 깜짝 놀래요. 너가 갔어? 그럼 나도 갈 수 있어. 약간 그런 네. 그래서 그런 저한테 되게 뭐랄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저는 되게 겁쟁이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나 그래 영어 못해도 할 수 있네. 이게 이제 저희 딸내미도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 못해도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이제 큰일 났네. 아무튼 그런 곳이에요. 네, 핀란드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핀란드는 정말 한 20년쯤 전 얘기. 저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했거든요. 예. 김포공항에서 서너 개 나라를 거쳐서 72시간 만에 헬싱키에 도착을 했으니까 예, 그런 얘기가 지금의 핀란드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 기억 속에 핀란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드릴 말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연찮게 제가 맨 마지막까지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장 헷갈리는 필리핀은
그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큰 나라거든요. 뭐 그런 나라에서도 그렇게 교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겨울 되면 오로라도 생기고 그런 나라가 뭐 날씨가 뭐 어떻다고들 이렇게 말씀하시나? 뭐 날씨 추운 거야 따뜻한 데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저기 이 똔뚜님 이 패밀리의 그 가정사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아니 그 핀란드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핀란드에서 잘 안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똔뚜님 제 책임이 것 있죠. 같은데. 제 책임이 있죠. 근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오직 다 환상적인 이야기뿐이기 때문에 저한테 핀란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IMF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교민 수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제 북유럽을 통해서 러시아로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제가 있을 동안.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죠. 저 사람이 일본 사람 아닐까?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국 여행 서적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 사람이구나. 밥은 뭐 드셨어요? 뭐 쉬실 곳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에서 데려다가 밥 먹이고 저도 없는 형편에 하루 재우고 아유 무거운 짐은 여기다 놓고 여행 다녀오셔서 다시 어차피 이쪽으로 또 나오셔야 될 거니까 그 러시아 여행할 동안 무거운 짐 여기다 두고 가세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는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도 뭐 저는 뭐 제가 이제 그 당시로서는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간 것은 아니어서 뭐 큰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유치원을 한번 지나가다가 유치원 아이가 이제 그 뭐죠 이렇게 그 그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자기가 그네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네를 타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나한테 요청을 하다니.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이렇게 구별해서 주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로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뭐 적도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북극권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이제 적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극권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그 아침에 문 이렇게 일어나서 문 딱 열면 아주 차고 깨끗한 공기의 냄새가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 피 냄새 같은 코 안이 막 찌릿찌릿한 그런 냄새가 있어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냄새로 그 장소를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이후로 한 20년째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그런 거 그게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죠. 경험을 해본 적이 한국에서는 뭐 그 피냄새가 나는 그런 공기를 맡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가서 이제 그 피냄새를 좀 맡으러 핀란드를 한번 다시 방문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 야, 네 고맙습니다. 다 하셨나요? 네 현희님. 네, 안녕하세요. 현희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꼭 이제 핀란드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우선 개인적으로 핀란드한테 저는 베타 테스트를 해보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고 가게 된 핀란드였는데, 휴학을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던 게, 졸업하고 뭐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 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재밌고 나한테 잘 맞는 일을 골라서 한번 그쪽으로 계속 이제 진로를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기회를 찾다가 우연히 핀란드에 가게 된 거였는데 이제 핀란드에 가게 돼서 느낀 게 이제 핀란드라는 나라가 굉장히 혼자 살기에는 힘든 나라란 걸 알았지만 동시에 이제 저같이 20대 초반의 그런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청년들이 살기에는 그래도 사회적 시스템이 가장 잘
만들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 진로를 이제 조금 다시 생각해보게 된 에피소드 이제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거기서 이제 핀란드 대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국제 경영이라는 되게 멋있는 전공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공을 이제 석사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 이제 석사 논문도 다 끝냈고 이제 나중에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헬싱키에 진짜 멋있는 와인바 겸 카페를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내가 뭐 틀고 싶은 노래도 틀고 팔고 싶은 와인도 팔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내 꿈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방금 전까지 국제 경영에 대해서 되게 멋진 논문 썼다고 소개를 하면서 왜 카페를 해? 너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아? 그렇게 저는 이제 전형적인 한국 청년의 입장에서 물어봤는데, 이제 그 친구는 아니 내 인생인데 왜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래도 석사까지 국제 경영 뭐 전공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전공을 살리기를 이제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원할 텐데 뭐 카페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아니 전혀 그 공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한 거고, 하는 일도 꼭 내 그 전공에 구애받을 그게 있나? 뭐 학위면 학위고 하는 일이면 하는 일인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일을 할 때 만 나이로 23살이었는데 한국에서는 2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20대 중반인데 얼른 진로를 정하고 취업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해야지. 그래서 조금 이제 조바심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사람이었는데, 핀란드에 가서는 나 이제 23살이고 빨리 졸업하고 뭐 해먹고 살지 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핀란드 나이로 이제 28이나 29살 먹은 이제 친구들이 아니 28, 29 먹은 나도 아직 하고 싶은 일 찾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23살 먹은 네가 왜 자꾸 그렇게 조바심을 내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쩌면 한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너무 그 사회적인 그런 틀 안에 박혀서 너무 이렇게 어디론가 쫓기듯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핀란드에서 21번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 이제 아까 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인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인 측면 말고 이제 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핀란드에 오시는 분들이 핀란드에 대해서 많은 환상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한국보다 핀란드가 훨씬 더 좋은 나라야.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성평등이라든지 너무 잘 돼 있는 나라야 하면서 오시는데, 사실 핀란드도 똑같이 사람 사는 나라고 한국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핀란드에서 6개월 동안 이제 나름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곳에서 일했던 입장으로서 저는 되게 한국의 가능성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한국 문화 행사 같은 걸 이제 기획하는 일을 도와드리는 인턴이었는데, 하면서 특히 뭐 K-팝이나 이런 한국 K-뷰티 그런 쪽에 그게 핀란드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친구들이 히트를 치기 전부터, 훨씬 오래전부터 이제 핀란드 그 서브컬처의 한 부분으로 이제 한국 K-팝이나 이런 게 자리를 잡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K-팝 이 팬층이 되게 두껍게 형성된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저는 이제까지 막 한국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K-팝이 인기를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하면 그냥 자랑하는 게 별로 막 몇 명 그 막 덕후나 이런 친구들 좋아하는 거 가지고 또 저런다 막 그랬는데, 이제 막상 핀란드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게 그 젊은 친구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랐던 게 이제 저희 대사관에서 K-팝 콘서트를 이제 헬싱키에서 열었어요. 그런데 그 한 200~300명 들어가는 콘서트 홀을 꽉 채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K-팝 댄스 콘테스트에 나온 친구들 중에 한 팀이 이제 중고등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었는데, 그 K-팝 걸그룹 중에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이 되게 예쁜 의상을 입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그 여자친구랑 똑같은 무대 의상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턴으로서 이제 할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인터뷰하러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중고등학생인데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밤을 새워서 자기들이 손가락 찔려가면서 시장에서 그 옷 원단을 사다가 직접 그 여자친구랑 똑같은 옷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재봉틀로 이렇게 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옷 위에 이런 비즈? 이렇게 진주 같은 거 다 하나하나 박아가면서 그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냐. 그러니까 여자친구라는 이 그룹의 특색을 자기들이 똑같이 구현을 해내고 싶어서 일부러 만들었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예쁜 옷을 안 팔아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댄스 그룹 친구들한테 케이팝이 왜 좋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케이팝이 그냥 뭐 다 똑같은 아이돌이고 노래 다 똑같은 것 같고, 뭐 팬들 입장에서도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케이팝에 그닥 관심이 없는 사람 중 하나로서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했는데, 이제 그 케이팝을 좋아하는 핀란드 친구들이 말하기를 서양의 팝 문화나 특히 핀란드의 문화는 되게 혼자 즐기는 그런 중심이야. 혼자 듣고 혼자 좋아하고. 근데 케이팝은 이제 단순히 혼자 듣는 노래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 이제 즐길 수 있는 댄스 같은 걸 추면서, 아니면 그런 케이팝 문화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 단체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팝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케이팝이나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핀란드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문화를 또 알게 되니까 굉장히 이 한국 문화가 되게 파워가 세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이제 뭐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의 그런 가능성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던 게, 핀란드가 이제 독립한 지 이제 100년이 이제 조금 넘은 나라인데, 사실 독립하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핀란드의 모습이 된 게 아니잖아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실 지금의 핀란드의 모습이 되기 전까지 뭐 한국의 그런 안 좋은 사회의 어두운 면과 굉장히 닮아있던 면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핀란드가 된 거니까, 이제 인턴 일을 하면서 핀란드의 뭐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조사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핀란드가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옛날부터 좋은 나라였던 건 아닌데, 한국이 이만큼 빨리 발전한 만큼, 우리도 핀란드와 교류를 많이 하고 서로 노하우를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면 한국도 금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핀란드의 좋은 제도들을 많이 배워오고 하면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했고,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지금 여기 같이 계신 유치원 교사로 일하신다는 진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현영님처럼 이렇게 많은 한국의 뭐 교사분들이나 교육 부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뭐 핀란드의 교육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시고 하다 보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막 저장을 하면서 들었는데, 되게 여러분이 보시는 그 핀란드의 모습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도 진짜 많았고, 되게 느끼는 점이 많이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 시간 저희 방송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고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또 핀란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생각과 이야기 나눠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내기의 핀란드 1차 한국 정모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